안녕하세요. 이하양입니다. 참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참 세월 빠르다고 느껴지네요. 살아가면서 무언가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 모든 휴식들이 또 항상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고요한 산사부터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템플스테이에 또 이렇게 동참하는 그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그 템플스테이는 불교 문화 체험만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과 수행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교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이 템플스테이를 찾는 그 외국인들까지도 그 수량이 굉장히 급증한다고 해요. 그만큼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템플스테이의 그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저 해남 미황사의 주지 스님을 모셨습니다. 금강 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예. 네. 겨울이 이제 점점 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이 겨울에는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데 그 정신을 번쩍 나게 해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땅끝보다는 조금 춥죠, 여기가. 예. 네. 오늘 따뜻하게 해주세요. 네. 해남은 우리나라의 또 땅끝으로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멀리 있는 그 미황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 좁다 하지만은. 근데 그 템플스테이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점점점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내국인도 정말 이게 뭘까? 이러고 더 관심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동참 인원이 궁금해요. 도대체 그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그 인원이 동참을 하는지 한번 여쭙게요. 이제 동참 인원, 개별 인원으로 보면 약 한 5천 명이 좀 넘고요. 연인원으로 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 그 정도 정말요? 템플스테이를 하고 가죠.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예. 2만 5천. 네.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절에서 자고 가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특히나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와, 네. 영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네. 전에 그 영국 사람 또 독일 사람 그 청년들이 왔는데 미황사 사진을 잘 찍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곳에 홈페이지에다 많이 올려놔서 네. 그게 떠돌아다니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흐름의 대세가, 네. 영국에 갔더니 그 대형 서점에 불교 서적이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네. 미황사는 그 옛날에 폐사지나 다름없었잖아요.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그 아름다운 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 현대 산중 그 사찰의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해요. 굉장히 좀 중심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키워 놓으실 수 있는 뭔가 어떤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성공의 비결은. 선생님 모르신다 그러죠. 저는 이제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이제 방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차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차 얻어먹은 사람도 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땅끝이다 보니까 그 서울서 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서 하룻밤 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땅끝에 무전여행 온 학생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절에서 자게 하고 그 대신에 절에서 할 수 있는 예불과 또 제가 일상에 하고 있는 새벽에 참선과 밥 먹고 마당 쓰는 울력 이런 걸 함께 하죠. 그래서 그런
제 일상생활을 그대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긴 호흡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네. 또 그 산속 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네. 사람들이 또 절에서 하룻밤 자고 그 느끼는 것들이 또 큰 절이 아닌 네. 작은 절이거든요. 네. 큰 절은 뭐 송광사나 해인사나 이런 데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떻게 예절을 차려야 될지 이런 게 있는데 미항사는 그 일반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죠. 아, 그렇군요. 예. 특히나 그 어린이 한문학당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학문학당. 예. 네네.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주지를 하자마자 네. 그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7박 8일 절에서 머무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 방학에 이루어지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했던 그 사찰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서 시설도 거기에 맞춰 갖춰지게 되고 네. 또 프로그램도 처음 불교를 대하는 그런 그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나중에 그 템플스테이 그 공모해가지고 시작할 때는 일반인들 대상이지만 불자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 특히나 한국의 문화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 대상. 그래서 오히려 그 코드가 거의 맞아진 거죠. 네. 그리고 처음 시작이 어린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컴퓨터나 이렇게 게임이나 만화책이나 아이들이 요새 좋아하는 그런 거 없이 도시 아이들이 그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한다는 게 조금 이렇게 편치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미항사를 찾아오면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절대 차단을 하죠. 완전히. 부모와 그 면회도 금지시키고 통신도 없고요. 네. 그리고 직접적인 부모들이 자원봉사도 못하게 해요. 오. 오로지 아이들만. 그리고 정말요? 이제 자원봉사 전혀 딴 사람들과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와. 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하면서 네. 여기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거의 네. 1시간 정도면 아이들끼리 급속하게 친해지게 되고 네. 또 그렇죠. 이제 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스님들의 이야기라든지 이게 굉장히 깊이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기간도 7박 8일이거든요. 네. 일주일 넘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아이들은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네. 자연의 섬세함이 있어요. 참 중요하죠. 네. 네. 그 섬세함들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또 그런 선풍기 바람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보다는 산에서 부는 바람이 더 시원하구나.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네. 따뜻함이라고 하는 게 장작 불 때서 따뜻함하고 네. 도시에서 도시가스 속에서 나오는 따뜻함하고는 틀리죠. 참 아이들한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이 겨울에는 그런 게 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쌀쌀함도 그냥 매서운 추위가 아니라 따뜻한 쌀쌀함이 있어요. 남도 네. 쪽에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아이들이 온화한 그런 겨울을 보낼 수가 있죠. 다정다감하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도 괜찮을 정도로. 네, 참 좋은 아주 중요한 질적으로 너무너무 높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
하루 24시간이요. 다른 곳의 템플스테이를 보면 또 시간이 계획이 잠자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빽빽하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항문학당이나 이 미왕사 템플스테이는 이렇게 좀 어떤 시간이 좀 여유롭다고 그럴까요? 예, 좀 이렇게 일과표가 약간은 느슨한 느낌이 있게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템플스테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동참 목적이랄까요?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그 기대치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우선은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추기보다는 네. 일단은 저의 일상생활에 맞추는 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버겁지가 않아야 네. 오래 할 수 있다 네. 생각이 들고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도 편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왕사는 지금 2002년도부터 템플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네. 거의 한 9년 정도 됐어요. 네. 9년 동안 됐는데 처음 시작 때부터 365일 오픈하는 템플스테이예요. 네. 혼자 오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오기도 하고 부부가 오기도 하고 네. 또 가족이 함께 오기도 하고 또 뭐 동창생들이 오기도 하고 네. 또 회사에서 이렇게 기간 정해놓고 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상적인 이제 템플스테이를 저는 고요한 소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네. 그 템플스테이는 오후에 오면 사차 레저습이 한 30분 하고 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네. 같이 저녁 예불을 하고 네. 예불 끝나고 나서 차담 차를 마시면서 각각의 지금 현대 사회에서 느껴지는 고민들이나 또 아니면 제가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네. 좀 편안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같이 예불을 하고요. 그리고 예불 끝나고 제가 늘 1시간씩 참선하는데 같이 참선하고 네. 아침 밥 먹고 그 빗자루 청소하죠. 네. 제 일상이 그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제 개별 시간을 줘요. 네. 혼자 산에 올라가고 싶으면 산에 가면 되고 산책로 따라서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실이 있어서 혼자 차 마실 수도 있고 또 도서관처럼 책이 비치돼 있어서 책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 자기가 편한 대로 오전과 오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밥 먹는 시간만 지키고 지켜주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절에서의 무엇을 그 많이 경험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좀 휴식을 취하고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가 접해질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편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바른 여행과 또 똑같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미왕사의 그 대표적인 수행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사람 향기? 예. 네. 참 사람의 향기는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가 2005년부터라고 들었어요. 그 스님께서는 그 자리를 이렇게 쉽게 빨리 시작하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제가 또 들었고, 그 지금도 그 자리는 어김없이 이렇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점에 공을 많이 들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첫 번째로 수행 프로그램의 어떤 그 배경과 과정을 좀 먼저 알고 싶어요. 네, 그 참사람의 향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반드시 출가 수행자로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주는 역할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다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식구들도 부엌에서 공양주들도 사무실에서 지낸 직원들까지도 다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게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식구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신도들이고, 그리고 또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2005년도부터 만들었는데, 네. 그 이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자면, 네. 그것도 7박 8일이에요. 그것도. 예, 저는 7박 8일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일반인들이 그 일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루가 이렇게 넘어지면 네. 8일이 되면 그 계산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수련회 가면 버티기 하거든요. 며칠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고민까지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힘겨우면 그 하루 이틀 세다가 8일이라는 숫자가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네. 그래서 한 3일쯤 지나면 포기하게 돼요. 작심삼일. 네, 포기하다 보면 네. 뭐 하게 되냐면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젖어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참선 수행은 그 하루에 6시간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늘 처음 바로 참선 화두 들게 하면 일반인들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처음에 호흡부터 자세 이것부터 차례차례 그날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화두 들고 참선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그 제가 강의를 하죠. 네. 왜 수행을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까지 쭉 그 강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기간이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잖아요. 네. 자기 마음을 클리닉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완전한 자기 이제 가장 최고의 수행을 맛보기도 하고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수행을 이렇게 얻어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이 7박 8일 시간 내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몸까지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하루 2끼 먹어요. 아침에는 그 죽을 먹죠. 네. 점심에는 바로 공양하죠. 네. 오후에는 오후 불식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오후 불식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오후에는 불교식으로 먹는갑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불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또 두렵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유기농으로 만든 그 당근 주스를 주죠. 네. 그리고 이제 요가를 하게 해요. 1시간 동안.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자칫하면 배가 고프니까 못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차를 한 잔 줘요. 그리고 이제 아침 6시 되면 참선이 끝나면 그 효소를 한 잔 줘요. 매년 5월, 6월 되면 그때 참석하러 오신 분들은 네. 같이 울력해서 효소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몸도 그 효소로 해서 정화시키고 당근을 섭취함으로 해서 영양분도 흡수하고 네. 또 생강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몸을 해주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예, 네. 그런 그 몸을 위한 음식과 그리고 또 마음의 수행과 이걸 오랫동안 하면서 매번 매달 한 번씩 7박 8일을 하거든요. 6년째. 그러다 보니까 매달.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시험을 하고 바꾸죠. 가장 좋은 그러시군요. 방법이 어떤 건가. 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온갖 방법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면 묻기도 하고 또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훨씬 이제 지금은 완성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참, 너무너무 멋진, 정말 이게 아이디어고요. 창의적이네요. 저도 막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자연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좀 안다면 굉장히 또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저는 이제 참 생각하게 된 게, 1995년도에 저기 미얀마 마하시 선원을 잠깐 가게 됐는데 마하시 선원 가서 보니까 그런 전 세계 누구든지 오면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도네이션 보시로 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야, 부처님이 시대에 온다면 이런 도량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수행법이 집중 수행법은 바로 이제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법인데 네. 이 스님들 위주로만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물질 문명과 과학과 욕망의 세계, 네. 20세기와 21세기 네. 초에 이런 그 세기에 살면서 온갖 것들이 다 유혹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수행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행이 스님들 중심으로만 돼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못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한국의 참선 수행을 일반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열자. 그리고 또 한국의 이 산중사찰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보배롭잖아요. 네, 네. 이런 환경이 없다고요. 네. 한 1000년 넘게 그곳에서 늘 수행하는 그런 도량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바로 늘 수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마침 1997년도에 네. 백양사에 계셨던 서홍 큰 스님께서 네, 네. 야, 이 참사람 운동을 네가 맡아서 해봐라. 내가 1970년도에 종정할 때 이제 이 그 욕망과 물질과 과학의 세계에서 비롯되어진 인류 위기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제는 구제하기 힘들다. 그래서 네. 빨리 그 수행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사람들이 본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함이 밖으로만 찾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안에 무궁무진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고 밖으로 찾는다. 그래서 참사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백양사에서부터 실제로는 그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대 최고의 지식 스님으로부터 진행하는 거, 또 지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늘 묻고 그 스님 옆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에서 이제 미황사 주지를 맡게 되면서 늘 고민하다가 시설이 아직은 미흡해가지고 한 5년을 보내다가 결국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스님, 그러면은 소시적에 그 불교와 인연이 이렇게 깊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죠. 네. 가까운 친구들이 다 도시 학교로 가고 나는 시골의 읍내 고등학교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굉장히 그 스스로는 자괴감인가 상실감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불교를 알게 됐어요. 네. 학교 물리 선생님이 저에게 육조단경 책을 한 권 주면서 육조단경. 예, 읽으라고 해서 그것을 밤새 읽는데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이걸 정말 이런 마음이 내 마음하고 너무나 같다. 이런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정말 3번 읽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참선하는 방법을 그 선생님께 물어서 지금의 저희 은사 스님이신 지훈 스님을 뵙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절로 들어갔죠.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스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출가를 했으니 스님 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저 합천 해인사에 가서 행자 생활을 다시 해서 이제 정식으로 스님이 됐죠. 네. 그래서 늘 저에게는 참선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됐죠. 네. 아니 그
정말 이렇게 일조단경 그 깊은 인연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생서부터 이미 공부를 하셔서 이생에 영화처럼 그 경전으로 딱 이렇게 불교에 또 이렇게 입문하시게 되고 참 이 자리 제가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정말 스님 그 참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 참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그리 생각을 하죠.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는 거다. 바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일성이 화엄경에 나오거든요.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아, 네. 그건 부처님의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혜와 덕상이 꼭 부처님과 함께 갖추어져 있는 네.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분별망상의 구름만 제거한다면 그 본래 청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이 마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마라. 네. 자기 안에서 찾으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 있잖아요. 네, 네. 마하 크다. 이 우주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지혜의 마음, 반야, 바라밀 그 마음으로 해서 지금의 그 현재의 어려움, 네. 중생의 세계의 갖가지 번뇌들, 네. 욕망들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죠. 네. 그래서 늘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네. 바로 늘 그런 큰 지혜로서 그 지금 현재의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향상되어진 지금 현재의 육군에서 비롯되어진 욕망을 뛰어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그동안에 배운 거, 경험한 거 가지고 보거든요. 네. 그리 봤을 때는 이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게 무아죠. 네. 나의 시각, 관점을 다 배제하고 앞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네. 인정할 줄 아는 게 바로 이제 중도거든요. 분별하는 의식은 내 주관 가지고 분별하는 거고, 네. 내 주관이 떨어져 버리면 바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의 수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것.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늘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의 사람들은 너무 일차적으로 산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이렇게 수준을 높여주면 네.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는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누구하고든 소통이 되고 언제든 즐겁고 언제든 자유롭고 네. 언제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집중해서 들어주니까요. 아주 인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얘기만 하고 다녔는데 네. 요새는 그냥 들어줬을 뿐인데. 그게 제일 네. 멋진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 나 알아달라고 멈칫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네. 그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요새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도 또 열심히 하게 되고요. 네. 예전에 뭘 바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제 에너지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그 만물 공양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궁금해요. 만물 공양이 무엇이고 그 괴불제 어떤 겁니까, 스님? 먼저는 이제 2000년도 그 미양사 주지를 맡으면서요. 네. 저에게 차 얻어 먹은 사람들, 그다음에 한문학당 경험한 아이들과 부모들,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을에 한번 다 모이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네. 함께해서 같이
추수감사제처럼 네. 서로 모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1년 농사 지은 것을 부처님께 감사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다. 아유, 네. 근데 네. 미왕사에는 다행히도 그 높이가 12m, 폭이 5m 되는 그 보물 괴불 부처님이 있어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 때에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큰 부처님을 마당에다 내걸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요. 네. 그 다음에 큰 스님이 법문을 설해주고 네. 이런 것이죠. 그게 야단법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왕사가 많이 퇴락했다가 다시 2000년도에는 많이 자리를 잡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도 많고 모여서 야, 우리 이제 이럴 게 아니라 큰 법회를 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괴불제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되고 또 하게 되면 정말 그 부처님께 그 뭐 불전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여기는 농사 지은 곳이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자기 농사 지은 걸 부처님께 올리자. 네. 그러면 그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지 않겠는가. 네. 콩밭을 매면서도 그렇죠. 내가 이 콩을 네. 잘 길러서 이걸 나오면 가을에 부처님께 괴불제 때 올려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면 네. 콩을 매면서도 그 떼학볕에 그 기쁨이죠. 즐거움이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네. 그래서 호박 농사 지은 사람 호박도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네, 도시 사람들은요 논문 올리기도 하고 책 올리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자기가 그 새로 개발한 상품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네. 초등학생들은 상장 올리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그 감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몇 해 전에는 이런 것도 있죠. 절 밑에 분교가 하나 있어요. 네. 한 7년 전에는 학생 수가 5명이었어요. 아무나.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 타산성이 안 맞는 거죠. 5명인데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시골 학교들은 이제 폐교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폐교 논의가 있어서 공청회가 있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 한 40년 된 학교인데 네. 많은 이 지역 사람들이 네. 마음을 내 가지고 이런 그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생 수가 지금 단지 5명이라고 해서 폐교시키는 게 안 맞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적어도 한 3년은 살리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역 사람들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 방과후 학습 저도 이제 가서 일일 교사 네.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아유, 네. 아무튼 학교 살리기를 해가지고 그 지금 한 60명 정도 됐어요. 아, 네. 예. 그런데 책 내주세요, 책.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예. 그래서 네. 그 이제 학교 분교 선생님이 네. 하루는 그 괴불제 때 네. 아이들 얼굴을 다 하나씩 사진 찍어서 연꽃 속에다가 아우, 넣어가지고 너무 이쁘다. 그걸 부처님께 괴불제 때 올리는 거예요. 어떡해요. 제가 눈물이 픽 돌 정도로 네. 그래 내 마음만이 아니라 저 학생들이나 저 선생님들이 함께 그 마음을 내 가지고 멋진 학교를 만들었다. 시골의 작은 학교를. 그래서 그 생각을 그게 한 5년 정도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산중사찰에 있는 그 절들에서 늘 그 문화의 중심 또 정신의 중심지가 바로 산중사찰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지역에 한다면 정말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스님. 들었어요. 네, 이렇게 지역 마을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렇게 합심돼서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또 힘도 아주 각각의 또 힘이 또 발휘됐을 것 같아요. 그 스님이 생각하시는 사찰이 이렇게 그 절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 절이 그 지역 사람들과 바로 호흡하는 거.
그게 바로 불국토이지 않겠는가. 꿈 같아요. 옛날 백제 시대에 가령 법왕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네. 원력을 세우고 직접 그 계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살생을 금지시키고 또 기르던 기축도 놓아줘라.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칙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왕권 사회에서는 네. 왕들이 그런 마음을 낸 분들이 많았고 네. 그런 현실 세계에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또한 네. 가장 그런 그 모델 네. 그게 바로 승가거든요. 네. 승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당신의 그런 수행과 그다음에 네. 그 자비의 표현을 하는 그런 집단을 구성한 거란 말이죠. 승단. 그런 것처럼 나도 또한 현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미왕사에서 네.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불국토를 만들어내는 것, 네. 평화롭게 사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면 가서 내가 돕기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절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불교 유신론 네. 집필 100주년 그 큰 기념 행사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문화재 관람료를 또 아주 용기 있게 딱 폐지하는 자리를 또 주장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일반인들의 그 불만이 좀 있잖아요. 그 스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폐지를 주장하신 것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그 이제 만해 스님의 불교 유신론 집필 100주년 때 이제 새로운 한국 불교 유신론을 제가 발표를 했어요. 네. 거기에는 뭐냐면 한국의 지금 불교는 네. 그 너무 스님 중심이고 네. 그리고 또 너무 그 불교 교단에 너무 국집해 있다. 모든 스님들의 관심도 종단이나 교단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이 사고를 밖으로 사람들에게 포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안으로 향해 있다. 옛날 왕권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왕이나 귀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그것들이 그 사회 상황들이 바뀌지만 네. 지금은 시민 사회잖아요. 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따라서 이게 불국토가 되고 이러는데 그걸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럴 역할을 저는 심하게 표현하면 옛날 그 고려 말 때 정토 신앙이 네. 바로 이제 일반 민중들의 신앙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전시했던 고려 불화전 같은 경우도 보면 아미타불 부처님 또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이분들이 거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바로 그 민중과 함께하는 신앙인데 지금은 너무 심각하다. 네.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떨어진 불교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 옛날 정토 신앙의 역할을 지금은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네. 시골에는 목사들이 집집마다 시골집을 다니면서 뭘 하고 있냐면 늘 문안 인사하고 네. 혹시 시장 볼 거 없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장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있게 되면 외롭고 네. 일이 돼서 자꾸 이제 그 역할들을 교회나 목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시골도. 정말 근데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님들은 뭐 하냐면 이제 그 일반인들과 멀어지고 이 관람료 수입에 의존해 가지고 그 수입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도들하고 일반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오히려 네. 관람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교를 망하게 하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람료를 받는다 하면 네. 이것을 사회에 환원을 시켜야 된다. 뭐냐? 바로 포교당을 짓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경전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입구에다가 방문자 센터라도 만들어서 뭘 거기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관람료 수입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절 유지하거나 스님들 생활하는 데 쓰이면 안 된다고요. 이건 스님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옛날 역대 조사 스님들이 오랫동안 일궈오는 절이란 말이죠. 네. 이 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관람료는 오히려 불교를 더 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받아서 환원시키지 않으면 네네. 없애야 되는 게 맞지. 네. 그래서 그리 됐을 때 정말 생생한 불교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사회, 지금 현대사회에 소통되어지지 않는 종교는 옛날 아비달마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전환되어지듯이 또 대승불교가 현학적이 되어지니까 밀교로 변화되어지듯이 그래가지고 인도의 불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당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 불교가 정말 황금기였지만 말기에는 거의 정토와 선종만 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교도 엄청나지만 그게 귀족적이고 왕권 중심적인 불교이면서 타락해가지고 이게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전환을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참 명확하게 이렇게 살펴야 될 자리를 용기를 내주신 것 같아요. 스님께서 그 산문에 드신 지 올해로 27년을 맞이하고 계세요. 스님께서 그 수행으로 27년이라는 그 자리로 이렇게 오시면서 수행으로서 또 이렇게 항상 궁금한 것은 얻으신 점이 지금까지 무엇인지 또 스님의 그 남다른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일심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가 반드시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까지의 그 깨달음 자리를 용기를 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늘 배웁니다. 늘 고정된 시각을 갖지 않고 늘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절을 할 때 오체투지 하듯이 오체투지하면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받들어 올리잖아요. 이 올리는 것은 발을 받들어 올리는 그런 스승에 대한 큰 애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들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또 특히나 그 참사람의 향기, 참선 수행 프로그램 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배웁니다. 그래서 늘 깨달음이고 늘 배움이어서 늘 행복합니다. 스님 정말 늘 배운다라는 자리 그리고 또 한 번 오체투지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할 때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고 또 위로 받쳐주는 그 자리를 개념을 확실히 또 명확하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을수록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개구리처럼 점프하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정말 명확하시고 밝은 가르침과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미황사 주지스님이신 우리 금강스님을 또 모시면서 참 사람의 이렇게 향기를 또 맡아봤습니다. 이 템플 스테이에 대한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산중 사찰은 문화의 또 보고이면서 우리의 또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샘물과도 같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찰 곳곳에 그 배인 수행자의 그 향기, 수행자의 순수성이 그 도량을 맑히는 힘일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위안이 되는 그 산중의 사찰이 그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찰 안에 모든 자리가 쉬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와 또 휴식의 마음이 열린 그런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 아쉽지만 여기서 접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잘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